그냥 유영란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사이가 안 좋은 친구와 엄마와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친구한테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 아이한테 막 막말을 해서 같이 만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려고 하는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옆집 애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남편이 주선해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어떠실까요? 난 그 엄마 진짜 꼴배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얼굴만 봐도 재수 없어. 근데 이제 남편이 뭐 이웃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게 하고 그 집 남편하고 이렇게 쏙닥쏙닥 해서, 근데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스테이크를 먹는, 우아하게. 그러면 이게 갑자기 우아해지면서 네, 제가 그동안 좀, 네, 저는 이제 스테이크 먹고 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부모들이 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네, 시간, 체력, 돈, 뭐, 또 기회비용도 있죠. 내가 이거를 얘한테 쓰지 않았으면, 이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진짜 화가 나는 건, 술을 안 마셨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사실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술 마신 돈 모았으면 집 한 채를 샀을 거야. 그래서 아싸, 약점 잡았다. 그 다음부터 싸울 때마다, 아니 당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우리가 집이 한 채밖에 아니구나, 반 채밖에 없는 거야, 빚까지 합치면. 그래서 애한테 이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한테 쓰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좀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명품 엄마, 제가 지금 좀 빵 터졌어요. 학교 가기 싫다는 아들한테 너 학교 안 가면 엄마 잡혀서 감옥에 가서 무조건 가야 돼. 맞아요. 이거 법에 어긋나잖아요. 교육법에. 학대입니다. 학대. 학교에 안 보내면. 자, 그래서 뭐 이러이러 뭐 유기농 명품, 뭐 과학관, 뭐 미술관, 뭐 하나라도 비싼 것, 뭐 이제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싶은 엄마들 마음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도를 넘는다는 건, 내가 그거를 기꺼이 힘들여서 만들어줬지만 애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예요.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 자, 많은 분들이 애들이 어릴수록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유능한 엄마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모으죠. 우리 집에 와서 놀아. 그래, 아줌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다음에 또 와라. 언제든지 와. 이제 이런 친절한 엄마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른 애들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 애랑 같이 놀게 하면서, 이렇게 애가 뭐 얼마나 친구가 그립겠어. 내가 친구를 만들어줘야지. 이제 이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애들은, 이제 엄마는 친구를 만들어줬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애들이랑 논 거예요. 누구랑 노는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걔가 나를 너무 괴롭히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놀이 시간을 만들어준 거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놀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가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없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친구라는 건 나한테 다가오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다가가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임을 주선해 주니까 누가 다가오는 거라고 친구를 느끼는 거죠.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중2까지 여자애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예쁘고 똘똘하면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쟤랑 우리 애랑 놀려야지. 그래갖고 이제 많이 초대를 받아요. 뭐 생파 이런데. 그럼 이제 가면은 너 누구 왔니? 뭐 누구야? 얘 왔다. 같이 놀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기거리 되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한 4학년쯤 되면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놓는다고 그 애들이 잘 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좀 이해심도 있고 그 다른 아이들을 잘 돕는 애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런 사회성을 습득하지 못하면 도도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딱 만나면 그래 나는 인기 있는 애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다가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점점 다른 애들이 얘랑 노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친구는 다가가고 부딪히고 스며들듯 노는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5살 오지님, 5살 남자아이인데 혼내면 더 심하게 웃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생 프로에서 보니 난 혼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표현일 수 있다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속상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자, 혼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것보다 저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혼을 내면 애들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긴장감을 그 반대로 표현하는 방어기제가 있거든요. 반동 형성이라고. 네, 그래서 혼이 나면 무서운데 그거를 엉뚱한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웃는 동안은 그냥 말을 멈추세요. 그러니까 너 이거 던지면 안 돼. 그래서 웃으면은 그냥 정말 무표정하게. 그럼 이제 애가 웃음을 그치거든요. 그럼 그때 던지면 안 돼 하고 그래 또 웃으면, 그럼 얘는 내가 웃으면 엄마가 엄격하게 나를 보는구나 이러면 이제 줄어들 수 있어요. 친구는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줄 수 없는데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이거 진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선행, 그 다음에 뭐죠? 방과 후, 학원. 자, 이런 것들은 학습이죠. 학습. 네, 학습을 뭐 더 많이, 더 빨리 시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몇 개 더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 네, 점수, 성적,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금연에 재능이 있으면 엄마가 뭘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그냥 자기 재능 수준만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거를 해줘서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막 애를 너무 이제 족치게 되고요. 밀어붙인다. 네, 좀 고상한 단어로. 그리고 얘도 엄마 능력으로 자기가 잘했지 내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자존감 저하가 생겨요. 네, 그래서 재능과 학습 정도는 비례하지 않아요. 뭐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요. 있는 걸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엄마가 만들어줄 수 없다. 재능은 타고나는 건데 내가 유전자를 남편이랑 어떻게 조합해서 줬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 줬으면 미안하고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해, 뭐 이런. 재능이 없으면 어떡하지? 세상에는 누구나 재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걱정을 하셔도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애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애를 봤습니다. 요거 비슷한 게 이제 부모가 애들 커리어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 요즘 TV 보면 부정 청탁 채용 비리 이런 거 많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좋은 자리에, 내 자식이니까 취업. 뭐 좀 부럽죠. 부럽긴 한데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숙된 성인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이를테면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가 주체가 돼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누군가가, 특히 부모가 그 직장을 결정해 줄 경우에 나는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생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았어. 이제 이런 만족감, 삶에 대한 충족감 이런 것들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잘 못하는 거가 너무 많네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반찬 가게를 해도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게 좋아. 이런 느낌이면 행복하죠. 근데 뭔가 물려받는 거. 갑자기 무슨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안 되겠네. 그냥 그거는 그래서 왜 부모가 내가 하던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 굉장히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저는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고급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주체성과 정체성을 뺏어가는 내 가업이요. 맞아요. 그 가업 때문에 괴로워서 미치겠는 것 같은 남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절대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제 물려받을 가업이 없었고 재산이나 좀 물려받았으면 했는데 재산도 없으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사람 맘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재산이요. 재산을 만들어 주려는 재산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만들어 줄 수 있죠. 저도 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일하다가 퇴직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데 지금 집을 팔아서 살면 딱 될 것 같아서 그냥 엄마가 다 쓰고 남으면 좀 주고 근데 남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산이라는 게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있어. 그럼 엄청 좋잖아요. 엄청 좋죠. 저는 아직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저 몰래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돈이 없을 때.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어서 우연히 물려받게 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행운인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 정도 재산을 물려줄 거라는 걸 암암리에 서로 알 경우 그 경우에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최근에 김동성과 불륜녀 사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김동성이라고 이제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 아시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좀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혼으로서 다른 기혼 여성과 만났어요. 불륜이죠, 불륜. 근데 그 여성은 이제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엄청 빠진 거죠. 난 오빠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빠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면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완전히 씌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성이 그런 여자한테 계속 이렇게 명품, 차, 시계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랑 비슷하던데. 예. 명품, 차,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냈어요. 이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이제 긁어 모아서 사주다가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까지 받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친정엄마가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내가 너한테 한 30억 정도는 물려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30억 정도 줄 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김동성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동석이 아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걸 최대한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우리 결혼해서 이런 집에 살자 하고 이제 집을 하나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당연히 이 사람 능력으로는 안 됐죠. 그래서 친정 엄마가 없어야 되겠구나. 친정 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굉장히 기괴한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부살인, 살인을 청부했죠. 네. 엄마가 30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살해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이 정도 재산을 만들었어. 너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걸 하렴. 이런 건 되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줄 수 있어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줄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 자체가 아이의 그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 뭔가 삑사리를 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사건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랬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 사람을 한번 분석은 이제 머릿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 뭐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자랐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약간 자료를 찾아보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가족 안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게 네, 지금 플라워 301님 사이코패스가 아닐까요 했는데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그냥 사랑에 눈먼 여자고 사기꾼한테 속은 여자예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뭐 평도 좋았고 성격도 유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학력과 직업과 권력 모든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력과 직업과 권력은 아이가 스스로 얻는 거죠. 스스로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거죠. 그걸 내가 주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는 그 성격, 인성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피줄인 부모보다 타인인 남자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니 놀랍네요. 로하따봉님, 그게 놀랍나요?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시켰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보기에 아니라는 거죠. 알았어. 이렇게 쉽게 할 사람 있을까요?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야, 그냥 가출해서 애 낳고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부모님의 의견보다 우선되는 게 성숙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비정상적인 경우고요. 남자에게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여자에게 빠지면 훨씬 더 심하죠. 여자에게 빠진 남자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사랑에 빠지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보기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정말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아이가 스스로 느끼게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김훈님,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미안했는데 그런 마음 버려야겠네요. 그냥 이런 거죠. 만약에 시부모님이 건물을 2개 물려줄 수 있어. 자, 그럼 남편이 직장을 다닐까요? 자, 그러면 시부모님이 건물을 2개 물려줘서 집세 받으면 될 것 같아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자, 우리는 행복할까요? 네. 뭐,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빌딩을 가진 집에서 유산 상속을 할 때 평화롭게 끝날까요? 네. 상속자로서의 삶이 부러울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방송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가끔 자수성가한 가족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60대 부모님이 30대 아들의 뒷덜미를 끌고 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아들 뒷덜미를 끌고 오는데, 자수성가했으니까 얼마나 강하고 강인하고 고집세고 내가 옳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평생 아버지한테 혼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유학도 보내보고 이렇게 별별 거 다 하다가 대부분 이제 이 아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많이 망가졌는데 제가 한번 본 이제 집안은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너는 없어서 너는 없어서 고생해봐야 돼 하면서 카드를 다 뺐고 교통카드만 줬어요. 35살인데 교통카드만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버지가 언제 주시겠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얼굴에 이렇게 뭘 잘 해봐야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약간 멍하고, 정말 무섭다. 내가 뭔가 기댈 때가 있다는 게, 기댈 때가 있다는 게 정말 아이의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을 수 있구나, 이런. 봄봄님, 내 간식 네가 먹었냐로 싸우는 것보다 재산으로 좀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포시. 요것도 못 보셔서 그런데요, 양쪽 다 화병 걸립니다, 소송하다가. 이상하게 유산상속 같은 경우에 한 1,000,000원 정도로도 소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님이 너한테 나 투자했잖아. 너가 집안 재산 다 썼잖아. 근데 이 1,000,000원을 안 준다고? 이렇게 하고, 누린 형제는 아니 부모님이 날 준다는 건데 왜 네가 내 걸 뺏어가? 예, 그냥 그건 이제 점점 감정이 앞서서 나중에는 정말 100만원 갖고도 싸우는 거 봤어요. 네, 로하따봉님, 사춘기 때 엄마한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다고 반항한 게 생각나서 갑자기 죄송하네요. 뭐 애들이 다 그렇죠. 저희 딸은 외동딸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해서 엄마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하다 부자다 별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 어렸을 때 정말 집에 돈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하나 다 못 먹었거든요. 계란 1개를 나 혼자 먹었으면 뭐 이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이 있으면 편하죠. 편한 거.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편할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언제 제일 제가 돈을 쓰고 싶은 건 때는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은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서. 명품 엄마님, 20살 되면 너희가 돈 벌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딸이 벌써 걱정하는데, 요건 또 좀 비현실적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에 애들이 압도되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은 방세를 20만원씩 내. 요 정도가 맞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렇죠. 돈 얘기에 대해서 많이 복잡하시죠, 마음이. 그냥 이렇게 누군가 막 이렇게 턱 주고 막, 얘들아, 내가 사실은 너희 몰래 모아놓은 재산이 있단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지금부터는 편하게 살렴. 이런 내용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로망이 많은데 실제로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재미있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무엇이든 주고 싶은 엄마 마음. 그래서 내가 있는 시간, 체력, 되는 대로 다 해주고 싶고, 돈, 기회비용 이런 것도 다 투자하고 싶죠. 근데 사실 다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다 주는 게 아이한테 좋은가, 나라는 엄마라는 존재를 이렇게 정말 풍덩하고 애한테 빠뜨리는 게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균형과 효율성, 그 다음에 나도 삶의 웰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삶의 질도. 그래서 그리고 사실 투자한 만큼 절대로 애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되는 거. 친구, 능력, 커리어, 재산. 왜냐? 이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 하고 만들어진 걸 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이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편해지시죠? 예, 저도 그냥 애들 보면 미안해, 다 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 들어와 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많이 와서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